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배드민턴 단체 선수권의 막이 올랐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에이스 안세영에게 쏠렸지만 정작 그녀의 모습은 코트 위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랍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조금의 동료도 없이 단숨에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1승 이상의 무게를 지닙니다. 에이스가 없어도 우리 팀의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하게 작동하는지 세상에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세영의 결장이 오히려 어떻게 기회로 작용했는지, 에이스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이 더욱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첫 승리가 대회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세영에게 휴식을 주고도 흔들림 없었던 한국 대표팀의 이야기. 지금부터 아시아 단체 선수권의 숨겨진 전략과 그 전모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를 상대로 펼쳐진 첫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조별 예선 상대인 싱가포르는 객관적인 전력상 우리보다 아래로 평가되었기에 대표팀은 대담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에이스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대신 팀 전체의 조직력을 시험하고 선수단의 균형을 맞추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더할 나위 없이 정확했습니다. 첫 단식 주자로 코트에 선 김가은 선수는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며 상대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불필요한 랠리는 피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영리한 플레이로 순식간에 두 게임을 따냈습니다. 뒤이어 열린 여자 복식 경기에서는 김혜정, 공희용조가 출전하여 매우 안정적인 경기력을 과시했습니다. 무리한 공격 없이도 철저한 수비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한국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세 번째 매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부의 추가 우리 쪽으로 기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의 경기들은 승패를 가리기보다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다양한 조합을 시험하는 기회로 활용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전이 빠진 라인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실제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는 전력 약화가 아닌 명확한 역할 분담의 결과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코어보드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승리로 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특정 선수의 부재로 인해 팀이 조급해하거나 대체 선수가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선수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100% 수행했고 팀은 애초에 구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경기를 매듭지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대회를 대하는 한국 대표팀의 시각과 전략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번 승리는 상대가 싱가포르였기에 얻을 수 있었던 손쉬운 결과였을까요?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얻어낸 승리가 아니라 한국 대표팀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준 한편의 증명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결장은 단순히 체력을 아끼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빡빡한 대회 일정과 중국 현지의 환경, 그리고 조별 예선의 특성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미 눈앞의 한 경기가 아닌 토너먼트 전체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번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별 예선은 팀의 전력을 시험하며 통과해야 할 과정일 뿐, 진정한 승부처는 토너먼트 단계부터라는 계산이 명확히 서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 대표팀이 더 이상 안세영원 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안세영의 출전이 승리 가능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빠지더라도 팀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2 단식과 복식조의 경쟁력, 그리고 경기 상황을 읽는 능력까지 이미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과거의 대표팀과 현재의 대표팀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안세영이 빠져서 조마조마했던 경기가 아니라 그녀를 투입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된 경기였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이것은 특정 선수 개인의 기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라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번 첫 승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은 더 이상 한 명의 에이스에게 승리를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이스는 팀이 나아갈 승리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팀원 전체가 그 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안세영 없이도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단순한 복병이 아닌 체계적인 우승 시스템을 갖춘 강력한 경쟁자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조별 예선의 남은 경기들에서는 승패 그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이기느냐가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어떤 타이밍에 기용되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서 안세영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 것인지가 앞으로의 대회 판도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이번 대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전 승리는 단순히 일회성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회 전체를 꿰뚫는 한국 대표팀의 전략적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단체 선수권은 결코 개인의 기량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한 경기, 한 경기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토너먼트 내내 꾸준함을 유지하는 안정성과 체력 안배, 전술, 선수 기용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팀 플레이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대표팀은 이 승리의 공식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안세영에게 휴식을 준 것은 단순히 에이스를 보호하려는 차원을 넘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라는 최상의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습니다. 실제 경기 내용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초반 단식에서 안정적으로 기선을 제압한 뒤 복식에서 스피드와 조직력으로 점수차를 벌려나갔고 경기가 후반으로 흐를수록 상대가 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에 기댄 결과가 아니라 출전 순서와 상대 전적, 심리전까지 모두 고려한 정교한 전략 설계의 산물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잡아야 할 경기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는 가장 이상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벤치의 놀라운 판단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표팀이 가진 패를 최대한 빨리 소모해 승리하려 했다면 지금의 대표팀은 반대로 어떤 카드를 아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안세영의 결장은 바로 그 전략적 판단이 빛을 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코트 위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팀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고 경기력은 오히려 한층 더 견고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다른 경쟁국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국의 중심축이 안세영인 것은 맞지만 그녀 한 명에게 모든 것을 거는 팀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대팀 입장에서는 공략법을 짜기 가장 난해한 상대입니다. 핵심 선수 하나를 묶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구조가 와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첫 승리는 단순한 1승 이상의 무게를 가집니다. 한국팀의 시선은 이미 조별리그 통과 여부가 아닌 토너먼트에서 어떤 조합으로 최강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구상의 중심에는 휴식을 취하는 안세영과 그녀 없이도 굳건한 팀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다음 질문으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안세영이 돌아오는 순간 이 팀은 어떤 완전체로 거듭날 것인가? 그리고 그 완성된 한국을 과연 누가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무대로 향합니다. 안세영이 코트에 없었던 바로 오늘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대표팀 내부적으로는 이미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별리그 초반은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다양한 전술을 시험하는 무대이며 핵심 카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둔다는 원칙이 확고합니다. 안세영의 휴식은 돌발 변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시나리오의 일부였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빡빡한 국제 대회 스케줄과 중국 현지의 여러 변수를 감안하면 에이스의 컨디션 유지는 팀 전체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이토록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배경은 뚜렷합니다. 이 3단식에서 꾸준히 승점을 챙겨주고 세계 정상급 복식조들이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특히 수비와 네트앞 플레이에서 상대방이 공격할 경로를 미리 차단하는 운영 방식은 상대를 압도하기보다는 실수를 유발하여 무너지지 않는 승리를 챙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는 조별리그를 운영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한국 배드민턴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명의 슈퍼스타가 팀을 이끄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견고한 시스템이 선수를 지켜주고 선수는 그 시스템 안에서 기량을 꽃피우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안세영은 그 시스템의 정점에 있지만
그녀가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시스템 전체가 멈춰서지는 않습니다. 경쟁팀들의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안세영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라는 고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가 빠진 경기에서도 한국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비해야 할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경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토너먼트에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결정적인 지점이 존재합니다. 안세영이 오늘 경기를 쉬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가 이번 대회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 투입될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조별리그는 전력 점검의 장이며 진짜 싸움은 그 이후라는 계산이 깔린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결승선을 바라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안세영이 돌아왔을 때 팀의 경기력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가? 또한 체력, 전술, 심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이 시스템이 토너먼트의 압박감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가? 이번 첫 경기에서 한국은 그 해답의 절반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안세영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팀. 그렇다면 안세영이 가세한 한국은 얼마나 더 완벽한 모습에 가까워질까요? 이번 대회를 관통하는 핵심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조별리그에서의 1승이 목표가 아니라 최종 우승까지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증명해 나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승리가 결코 상대가 약체였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싱가포르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리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단체전에서는 언제나 이변을 만들어냈으며 특히 경기 초반 분위기를 뒤집는 데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 이변의 가능성을 단 1%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기 운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경기 시작부터 무리하게 상대를 몰아붙이거나 속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긴 랠리를 통해 상대의 실수를 유도했고 점수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도 페이스를 조절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경기라는 인식이 팀 전체에 깊이 공유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단체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원숙한 경기 운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세영의 부재는 전력의 공백이 아닌 팀을 단단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선수 개개인은 자신의 역할에 더욱 몰입하게 됩니다. 2단식은 버티는 역할, 3단식은 흐름을 굳히는 역할, 그리고 복식조는 경기 전체의 판도를 지배하는 역할로 임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이 역할 분담이 조금의 균열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이 현재 한국 대표팀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벤치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선수 교체 시점, 작전 지시 내용, 점수차가 벌어진 후의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당장의 승리가 아닌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별리그 한 경기의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토너먼트 전체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세영을 아낀 결정 역시 이러한 큰 그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상대 팀들은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안세영을 코트로 끌어내기 위해 조별리그에서부터 소모전을 걸어오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에이스를 아끼면서도 승리를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체전에서 상대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경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가 빠져서 불안했던 경기가 아니라 에이스가 없었음에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안세영이 돌아올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미 견고하게 완성된 시스템 위에 세계 최강의 카드가 더해지는 그림, 그 순간 한국은 단순한 우승 후보가 아닌 이번 대회의 격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조별리그는 아직 남아있지만 승리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단기전의 승리가 아닌 최후에 웃는 팀이 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안세영 선수가 돌아온다면 대표팀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핵심은 한 선수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속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안세영의 합류가 팀 전술을 그녀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보여줬듯
한국은 개별 경기가 서로 독립적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안세영은 이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조각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그림에 폭발적인 추진력을 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중국은 에이스의 성적에 따라 팀 전체가 흔들리고 일본은 특정 경기에서 패배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경기를 무조건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 번의 승리를 발판 삼아 나머지 경기들을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안세영은 바로 그 계획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입니다. 이번 대회는 짧은 시간 안에 격렬한 경기가 연이어 펼쳐집니다. 조별리그 단계에서 에이스를 아낀 것은 단순한 컨디션 조절 차원을 넘어 결승전을 내다본 전략적인 포석입니다. 안세영의 출전 횟수를 관리한다는 것은 토너먼트 후반부로 갈수록 경쟁팀보다 한 수 위의 정신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실제로 경기 현장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 이미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별리그에서는 힘을 빼고 이길 수 있는 경기만 확실히 잡으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운영. 이것은 수많은 경험이 축적된 강팀만이 보여줄 수 있는 노련함입니다. 이제 모두의 관심은 자연히 다음 단계로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안세영은 언제, 어떤 타이밍에 코트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리고 그 등장은 대회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확실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번 승리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세영의 결장은 전력의 공백이 아닌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었던 셈입니다. 다음 경기부터 한국은 안세영이 없는 팀이 아니라 안세영마저 보유한 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이 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한국의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첫 승리가 갖는 의미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안세영을 아낀 결정은 전력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힘을 분배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대표팀은 에이스 한 명에 의존하는 팀이 아닌 탄탄한 시스템으로 승리하는 팀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보여준 단단함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모든 선수가 자신의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며 팀 전체의 균형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이는 안세영이 복귀했을 때 팀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의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한히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상대 팀들은 더 이상 특정 경기에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경기 상황에 맞춰 완급을 조절하며 결승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이 한 번의 경기는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정상에 오를 것인지를 보여주는 출사표와도 같았습니다.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팀의 완성도를 증명했고 이제는 그 견고한 토대 위에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올릴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대회가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들의 질문은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한국이 우승할까에서 도대체 누가 한국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 로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세영 선수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전혀 흔들림 없었던 대표팀의 첫걸음,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체계적인 준비와 깊은 전략의 의미가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대회는 이제 막 문을 열었고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더욱 격렬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돌아와 완전체가 될 한국 대표팀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그리고 이 강력한 시스템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의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다음에도 더 심도 있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